실록 5권 문중 1년 1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햇물이 하다. 문중실록 5권 문중 1년 1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고명분 황제를 경의전에서 행하다. 문중실록 5권 문중 1년 1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송처검이 봉상시 윤 이중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이중에게 명하여 도로 직사에 나아가게 하셨는데 대저 판사는 한사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요속의 비위를 아우러 교찰하고 전체할 때에 이르렀어도 또한 참여하여 아뢰입니다. 하물며 봉상시의 직사는 재형을 맡아보니 그 선임을 더욱 신중히 하여야 하는데 박여가 무심을 사사로이 간통한 것이 하루아침 저녁이 아니고 본시 복례의 집에 항상 왕래하면서 간통하고 묵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음행을 자행한 소문이 사림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중은 본시의 윤으로서 판사에 올려서 제수하였으니 사중의 여러가지 일을 자상하게 알 것인데 또한 교찰하에 거론하지 않다가 박여의 말이 자기를 침해한 게 된 뒤에야 죄책을 면하고자 꾀하여 이를 발설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만약 사유가 없었더라면 박여는 또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니 중후한 사건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중을 예세에 의하여 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이를 파출하소서. 성주 목사 200량의 다모한 정적이 잠언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에서 조관을 보내어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사를 만나서 수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주 한도는 큰 고을인데 어찌 탐호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출을 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문중실록 5권 문중 1년 1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올량압 dom한원 낭보 아한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중실록 5권 문중 1년 1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유사로서 변효문 등 40여인에게 고신을 돌려주다. 문중실록 6권 문중 1년 2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고 햇물이 하다. 문중실록 6권 문중 1년 2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6권 문중 1년 2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세종대왕의 기일이기 때문에 달을 마치도록 육선을 올리지 말도록 하다. 세종대왕의 기월이기 때문에 달을 마치도록 육선을 올리지 말도록 명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부모가 죽은 달을 기월이라 하여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임금이 풍속을 따라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 비록 예의에 근거한 바는 없으나 이른바 후한대에 거치었다고 할 것이다. 문중실록 6권 문중 1년 2월 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 화를 통용하는 법을 계문하다. 이보다 앞서 저 화를 통용하는 법이 더할 수 없이 자세하고 극진하였으나 다시 쓴 뒤부터는 예전처럼 통용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대개 재물은 민간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관에 돌아오기도 하여야 나가고 들어오고 서로 유통이 되어 공사가 다 편리할 것인데 관리들이 모두 성법을 받들어 행하지 아니합니다. 서울 안 주인의 속전은 저 화를 쓰나 기타 노비와 공장들의 벌징은 모두 다른 물건으로 속받고 외방에서는 비록 중한 속전일지라도 모두 조화를 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번 관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그것이 민가에 있는 것은 지극히 천한 물건이 되어 사람들이 즐겨 쓰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양법을 중에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사헌부에서 구법을 거듭 밝혀서 엄하게 교찰을 가하게 하소서.
또 본국의 저화는 길이와 넓이가 지나치게 커서 그 종이를 만들기가 어려우니 일제 중국의 체제에 따라 판을 만들어 인쇄하게 하고 예전 저화와 아울러 통용하게 하소서. 또 각 도의 목사 이상의 고을에는 1000장씩을, 도우부는 800장씩을, 지관은 600장씩을, 현관은 400장씩을, 계승부는 1만장을 재용감에 바치게 하여 저화가 관에 들어가는 길을 넓히게 하고 지나치게 민간해서 거두는 자가 있거든 법에 의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릇 각사의 공물을 교환하는 데는 모두 조화를 쓰는 것이 예인데 전농시의 단농만은 포화로 바꾸게 함이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조화를 참작해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관은 종사품의 지사가 다스리는 군을 말한다. 원족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일 경우 5번째 기사. 아전 일수 관노 중에서 골라 취각을 익히게 하다. 병조에서 계문하기를 취각은 군사를 정돈하게 하는 것이니 그 맡은 바가 매우 중한데 고저장단엄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도의 영진에는 모두 취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군주를 거느리나 민호에 이르러서는 취각하는 자가 없으니 만약 사변을 만나면 지휘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각도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아전 일수 관노 중에서 2, 3인이나 혹 4, 5인을 골라 미리 익히게 하여 다음날 소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적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일 경호 6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윤중부가 늙었다고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일 경호 7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문하기를 서울과 외방의 영리는 오로지 명령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나 적의 성식이 있을 때에는 더욱 긴급한 직책이니 청컨대 군사를 징발할 때 이들은 모두 뽑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식은 군사의 경보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일 신미 첫번째 기사. 군사가 말을 갖추는 일, 선무량은 도목에 거간하는 일 등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조하참찬 정갑손이 이조판서 권맹수 정갑손과 이조판서 권맹손이 아뢰기를 근래의 변경의 경비로 인하여 군사를 가정하고 모두 말을 갖추게 하니 사람마다 가상과 노비와 토지를 팔아서 말을 준비하게 되므로 다른 물건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토지는 곧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것을 한번 잃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평상시의 토지 교육은 10일에 한정하였으나 빌건대 이 군사들이 토지만은 상례에 구애됨이 없이 특별히 명하여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 밭에서 수확되는 것으로 그 값을 갚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평상시에 말을 갖추지 아니하면 옳지 못하나 이 일은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되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정갑손과 권맹손이 아뢰기를 지인 녹사 등이 상언하기를 무공랑으로서 선무랑을 특별히 바꿔서 그대로 상관으로서 거관하는 것은 모두 민망스럽다고 합니다. 원컨대 선무랑으로 그냥 벼슬 하다가 도목을 기다려서 전례대로 거간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등이 삼간 및 주수를 참고하니 선무랑으로서 그대로 벼슬하는 자도 있습니다. 마땅히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상관으로 거간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경들의 말이 옳으나 다만 알지 못할 것은 선무랑으로 가자하여 그대로 벼슬하는 자가 거간을 당하게 할 때를 당하면 그 가자를 할 것인가 그 옳은 말에도 여기에는 언급하지 하였으니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옳은가 하였다. 정갑손 등이 대답하기를 또 계급을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공랑은 동반 정칠품의 풍계이고 선무랑은 동반 종육품의 풍계이고 거간은 임기가 만료되어 벼슬을 갈든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을 보면 시속에서 직질이 차서 관직을 갈든 것을 거간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도목은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고가하여 출적하던 일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달의 소찬을 드리는 것을 폐하도록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의정부에서 개하기를 이제 들으니 이달에 소찬을 올린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한데 이런 일은 정고에 없는 바이며 본조의 열성께서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소찬을 없애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3년상을 이미 행하지 못하는데 소상 기월에 어찌 자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소찬은 고기가 없는 반찬이다. 열성은 여러 임금이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영은판관 김철애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가 일찍이 무예를 익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무인의 아들이므로 약간 궁술과 마술을 익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도에 돈전을 두고 군수를 준비하고자 하나 조정의 은은이 모두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시험하고자 하여 일찍이 감사하게 유시하였으니 너는 이 뜻을 알고 경내에 경작할 만한 땅을 골라서 시험해보라 하였다. 돈전은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자를 나누어줘 경작을 하게 하고 그 수량을 거두어 굴량미에 충당하던 제도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2년 2월 2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강원 평안도 각 고을 수령의 처자들은 가을을 기다려 오게 하다. 상부에서 계문하기를 전일 평안도 각 고을 수령들의 처자들을 병경의 경비가 그치고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모두 집에 돌려보내게 하였으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본도의 사람과 말이 이미 징발하는 데 시달리고 이제 또 수령의 처자를 배정하고 왕래하며 농사의 시기를 잃어서 민생에 해가 미치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를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하연 안승수는 말하기를 지금 비록 일이 많을지라도 각도의 군사와 인미가 있는데 어찌 배정할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십니까? 하고 황부인 남지 정갑선이 계문하기를 상부에서 계문한 바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승정원에 의논하게 하니 의승지 정창손, 좌부승지 이승지, 우부승지 우효강, 동부승지 강맹경이 말하기를 농사일이 바야로 바쁜데 비록 일리가 있다 해도 또한 역시 농민이니 가을을 기다려서 오게 하니 편리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2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김종서가 군사와 입부한 사람의 방환, 현문의 설치 등에 대해 계문하다. 요사이 날씨가 점점 따뜻하여 강물이 급한 곳에는 얼음이 이미 풀렸고 느리게 흐르는 곳에는 얼음이 점점 얕아져서 비록 적의 성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방비가 얼음이 단단한 때에 비하면 조금 풀렸으니 청컨대 입부한 백성들이 차차 그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이 현로의 전하는 성훈이 밝고 명백하니 신도 심사숙고의 뒤로부터는 날마다 계책을 진달하겠습니다. 하고 또 글을 올리기를 이제 도내 각지 성문의 문적을 살펴보니 대개 튼튼하지 못합니다. 모두 고쳐 만들게 하여 경고하기를 도모하였으나 문적이 호치면 공격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견문짝을 설치하여 거의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예전에 순언이 벽양을 공격하니 벽양 사람이 문을 열자 제후의 군사가 문에 쳐들어갔으나 벽양 사람이 현문을 닫아버리므로 추나라 사람 홀이 이 문을 위로 올려서 군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에 이르기를 현문은 대개 성문을 닫는 장치인데 달아매어 문이 아래 위를 통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나라 영문 자원이 정나라를 칠 때 순문으로 들어가서 저자거리에 이르렀으나 현문을 닫아버리지 아니하니 영륜 자원이 말하기를 정나라에도 사람이 있다 하고 또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비를 설치하고 또 현문을 설치하여 공격을 방어함은 옛 제도입니다. 지금 중국 황층에 현문을 설치하고
요동에는 처음에 현문이 없었으나 적의 성식이 긴급함에 미쳐서 여기에도 설치하였으니 중국의 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만 현문의 제도를 서적이 없어 상고할 수 없고 중국의 제도도 그 상세함을 알지 못하는데 억측으로 제조하는 이는 신이 감히 하지는 못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문관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자세히 상고하게 하고 중국의 만든 제도를 물어서 참작하고 손익하여 견양을 내려보냄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또 그래 이르기를 이제 유수를 보건대 요동도사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지도를 보니 너희 나라의 후문은 산과 내의 험함이 많으니 달달이 어찌 헤아리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나아가겠는가. 이는 달달이 기묘한 꾀가 많기 때문에 또 너희 나라의 병기의 이해를 알기에 너희 나라 변경을 향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도사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요량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변이 무공하여 요나라 금나라와 원나라가 모두 변경을 침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해서 위 건주의 야인이 이보다 앞서 변경을 침범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리면 도사의 말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하물며 먼저 적의 성식이 전한 것이 이미 3년인데 이 일은 말을 하지 않고 이제야 말을 하니 신은 까닭이 있어 발언한 것인가 합니다. 전일에 김유래가 요동에 이르러 성식을 왕상에게 물으니 왕상이 분연히 대답하기를 무슨 적의 성식이 있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근래의 통사들이 자주 왕래하여 적의 성식을 탐해보자 하니 저들이 반드시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이 말을 발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없지 아니하고 이제 또 자주 들여보내면 도리어 미안합니다. 만약 강의에 얼음이 다 풀리면 방비도 수월할 것이니 자주 들여보내지 말고 한 달에 2번이나 옥 한 번쯤 짐작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회유하기를 성의 참호와 군사의 방한 및 입보한 사람과 물건을 돌려보내는 등의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았으며 현문의 일은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변이 조금 거치고 또 정조사 사은사 등의 사신이 내왕이 잦으니 통사를 요동해 보내지 아니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다. 성식은 경보이고 현문은 위로 매달아 올려서 위아래로 여닫게 하는 성문인데 중국 고대 성곽에 많이 사용하였다. 흘은 공자의 아버지이다. 요동도사는 명나라 때 만주 일대의 여진족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이다. 후문은 조선에서 여진에 통하는 관문이며 달달은 몽고 부족의 한 갈래이고 해서 위는 명나라 때 송화강 유역의 여진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이다. 건주인은 명나라 때 남만주 일대 일원을 거주하던 제중 여진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2일 신리 7번째 기사 황희가 아들 황보신의 직책을 돌려줄 것을 상언하다. 영의정으로 치산 황희가 상언하기를 신이 유약하게 짝이 없어서 자식 가르치기를 엄하게 못하여 둘째 아들 황보신이 죄를 범하고 삭직된 지 이제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장차 장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창고의 재물이 아니면 또 정상이 애매한데 고문으로 자복하였으니 신이 어찌 하루라도 마음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신의 나이가 지금 89세이니 죽음이 조속에 있습니다. 이제 늙은 소가 새끼를 핥아주는 심정으로서 어리석은 신이 목숨을 바치도록 민망스러운 마음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사유하여 유신하는 날을 당하여 특별히 직첩을 돌려주시면 신이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부자의 정은 천승인지라 감히 천의를 무릅쓰고 죽음을 잊고 아랩니다 하니 곧 황보신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황보신이 일찍이 장지를 범하여 정상이 간율하니 마땅히 죽을 때까지 직첩을 돌려주지 않아야 할 것인데 대신을 중하게 대접하는 도리로서 특별히 준 것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2일 신리 8번째 기사 사로잡힌 중국 사람 승구아 등 2사람을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송처검이 박하신, 최정한, 황보신 등의 고신을 돌려줌이 부당함을 아뢰다. 이제 박하신, 최정한, 황보신의 고신을 돌려주었으니 무릇 장리는 비록 두 번 사유를 지났을지라도 죄상이 드러나면 고신을 주탈함은 이미 국법에 있는데 이와 같은 장리에게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참으로 미편합니다. 또 첨지중추원사 조유래에게 명하여 강무장을 둘러보게 하는데 무릇 강무장은 군사를 사열하는 것으로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사람들이 다투어 건백하여 원유를 널리 점령하여 12여 고을에 뻗쳐서 그 가운데에는 경작할 만한 땅이 묵는 것도 많습니다. 비록 한 개 밖에 개간한 땅이라도 모두 새와 짐승이 먹는 바가 되어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는 바인데 이제 명하여 적당 여부를 순시하여 한계를 고쳐 정하게 하였으니 신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마땅히 대체를 아는 대신을 보내어 살피게 함이 가운데 조유래와 같은 이는 아마 이 임무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사이 적의 성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국가가 일이 많으니 이제 들으니 대자께서 불사를 크게 벌려서 승도가 갑절이나 늘고 날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소비가 적지 아니하다 하니 청컨대 승도와 날수를 줄이소서. 진관 수륙사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각돈이 또 역마를 타고 고을에 돌아다니니 역시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보신 등은 중한 장지를 범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책을 준 것이고 서영하고자 함이 아니며 조유래는 내가 자세히 아는 자인데 이 임무를 감당할 만하였다. 승도는 전에는 혹 8, 90명이었는데 이제 20명을 더하여 108명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불가에서 보통 쓰는 수이며 또한 기한을 7일로 하였을지라도 만약 경문을 읽는 일만 끝나면 4, 5일 안에 파회할 것이니 비록 20명을 더 하였을지라도 어찌 소비가 더하겠는가. 하물며 가사를 이미 준비하였으니 패할 수 없다. 각도는 이런 일이 있었던가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송처금이 또 계문하기를 황보신, 박하신, 최정하는 성상께서 가벼운 죄라고 하였으나 황보신이 더욱 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비록 죄를 끝으로 감하고 여러 번 대사를 지났으나 고신을 주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이제 갑자기 주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조유래는 성상께서 비록 맡길만 하다고 하나 조정의 무리가 개운하지 못하니 청컨대 다시 대신을 뽑아 보내소서. 불사는 이미 7일의 소용을 반출하였으니 비록 5, 6일 만에 파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한 물건을 어찌 되돌려서 관용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명 중이 비록 적은 것 같으나 비용은 실로 적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승수와 날수를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황보신의 주의상은 아무리 미울지라도 늙은 대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니 감히 말하지 말라. 조유래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찍이 이천 등지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방략을 지수하여 보낸 것이다. 불사는 그 진위를 밝게 아는 것이 아닌데 하지 아니한다면 그만이지만 부득이 선왕을 위하여 한다면 승수와 날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릴 것인가. 원유는 임금이 거니는 동산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기월에 각사에서 고기 쓰는 것을 금지하다. 장령 나 홍스가 계문하기를 요즘도 근데 이달에 소천을 올리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이미 고기를 쓰지 아니한다고 하나 각사에서는 모두 고기를 쓰니 안겁하기 다름이 있음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또 서상의 기월은 다른 국기일의 예와 다르니 청컨대 각사에서 고기 쓰는 것을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온양군사 이관식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제 각도에서 군기를 만드니 너는 부지런히 보살필 것이며 또 이창의 곡식을 거두어 주는 일은 모름지기 때에 맡게 할 것이니 너는 거기에 힘쓰라 하였다. 문중실록 6권 문종 1년 2월 3일 임신 5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문하기를 각도의 목장이 경계가 서로 접하였고 말의 나이와 털빛이 같아서 서로 도망쳐 가면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각 목장의 목장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인을 만들어 화인을 짓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6권 문종 1년 2월 4일 개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찰을 보고 연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계문하기를 제 영감에서 바치는 진언할 표피는 값이 비싸서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폐가 백성에게 미치니 심히 미편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1년 동안의 진언할 수량을 감하고 진언하는 외에 다른 것에는 모두 쓰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4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계문하기를 성균 학장 손효문은 아내를 두고 장가 갔으니 비록 사유를 지나서 죄를 다스릴 수 없으나 청컨대 새 아내와 헤어지고 본 아내와 모여 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4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문하기를 태종대왕께서 승하하시자 상왕의 때 책보를 상의원에 입안하였으니 이제 현덕왕후의 책보도 이 예에 의하여 본원에 입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입안은 간직함을 말한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선농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선농제는 중국 고대의 농사를 맡아보던 선농씨와 후직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익령군 이치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한물이 하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영명에 상식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한화과 김조를 북경에 보내어 고명을 하사한 것을 사례하다. 판중주원사 한화 동지중주원사 김조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고명을 하사한 것을 사례하게 하였다. 그 표는 이러하였다. 황제의 덕이 크고 넓어서 사해의 백성을 품 안에 편히 하기를 돈독히 하여 성은이 멀리 미치니 감격과 부끄러움이 더욱 더합니다. 뼈에 새겨 잊지 못하며 마음에 맹세하여 갚기를 도모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천박한 죄로서 천지 같은 은혜를 입어 선고의 충성을 다함을 표창하여 훈계하심이 간절하고 소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잇기를 힘쓰게 하며 사랑하시는 명령을 더하였습니다. 하물며 과처도 별다른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대저 황제의 사해를 다같이 사랑하시는 어짐과 널리 용납하는 도량을 만나게 하여 드디어 패방으로 하여금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부로들과 더불어 항상 성축하는 정성을 바쳐서 자손까지 이르기를 맹세하고 더욱 나라를 지키는 임무에 부지런하겠습니다. 박물표는 이러하였다. 황제의 돌보심이 우악하여 특별히 고명을 내리셨습니다. 바치는 토산물이 거칠고 약수하나 한가 작은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백세저포 각 20일 흑새마포 50일 용문 염석 2장 황하석 만화방석 잡지화석 각 10장 인삼 100건 잡생마 3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먼 지방에서 생산되고 훌륭한 공장이 만든 것이 아니니 어찌 뜰에 진열할 물건에 합하겠습니까? 다만 물건을 올리는 의식을 본받을 뿐입니다.
황태의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각열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잡지하석, 각열장, 중궁의 예물과도 같았다. 황태자에게 살해하는 전에 말하기를 황태자의 명명이 높으시어 삼가 높은 계책을 받들고 의지심이 돈독하여 마음이 편안하여 놀부심을 펴시니 감명함을 어찌 다하겠습니까?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큰 은혜가 우악하시어 천구를 봉해 주시고 호명을 내리시어 삼가 황마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특별한 은혜가 과처에게도 미치니 이는 대저 태자의 덕이 높으시고 보필하는 공이 많으시어 드디어 우둔한 신으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삼가마땅히 우리의 강토를 길이 지키며 항상 태자의 만수를 빕니다. 삼가 예물을 갖추어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이십일, 만학서 잡지하석, 각열장, 인삼 50건, 잡생마 4필 등을 받들어 올립니다. 하였고 세자 책봉을 살해하는 편은 이러하였다. 거룩하신 마음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시어 마음으로 편하게 하심을 돈독히 하시고 놀부심이 가히 없으시니 감격함이 더합니다. 길이 마음에 새겨 있지 않겠으며 뼈가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고강의 봉함을 받아 큰 은혜를 입었으니 세자를 세우는 은혜가 어린 자식에게 더할 것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유능이 멀리 전하니 나라의 근본이 더욱 바릅니다. 이는 대저 포용하는 도량이 넓으시고 안으로 기르시는 어지심이 돈독하시어 배방으로 하여금 특별한 영광을 입게 한 것입니다. 삼가 마땅히 울타리가 되어 제후의 법도를 따를 것이며 억만년의 성수를 항상 빕니다 하였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세자를 세우는 은혜를 반포하시어 특별히 사언을 받으니 정승이 마음에 합하여 토산물을 삼가 바칩니다. 황세저포, 백세저포, 각 20필, 흑세마포 50필, 용문, 염석 2장, 황하석, 만화석, 잡지, 하석, 각 10장, 인삼 100건을 갖추었습니다. 위열 물건들은 수량이 적고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니 어찌 박물을 바치는 의식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간절한 정성을 표할 뿐입니다 하였다. 황태우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각 20일, 흑세마포 20일, 만화석, 잡지하석 각 10장이고 중궁의 예물도 같았다. 황태자에게 살해하는 전에 말하기를 태자의 높은 지위에서 왕정을 협찬하시고 황제의 은혜를 펴서 멀리 바닷가 나라에 미치니 몸을 어루만져 감격함이 뼈에 사무쳐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못난 자지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고명을 내려 왕작의 영광을 받고 은총이 지극하시어 세자를 세우는 청을 연하하시니 신민이 기뻐하고 종친이 경하합니다. 이는 대저 효성의 뜻이 지극하시고 보필하는 공이 많으심으로 어린 자식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삼가 성축하는 노래를 지어서 천년수를 빕니다. 삼가 재물을 갖춰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지하석 각 10장, 인삼 50건, 잡생말 4필을 받들어 올립니다 하였다. 황마는 중국에서 황제의 조칙을 황마지에 쓴 것인데 선에서 나온 말로서 조서나 칙서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고명의 사령장을 말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이성 이북의 군사는 파하고 입부한 농민들은 농사철을 당해 돌려보내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 김문계가 치게하기를 연변 각보의 주민들을 각각 본업의 성에 이미 다 입보시켰으며 홍원 북척 및 이성 이북의 각 고을의 마병과 보병은 수령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값산 삼수 및 오진 각보에 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의 성식이 조금 풀렸고 또 원성에서 회령까지 모두 행성을 쌓았으니 비록 이것으로 방비가 탄탄하다고 믿을 수 없으나 저 도적들도 혼련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 근처에 야인이 많이 흩어져 있으니 달달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어찌 들어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미리 명령을 내려서
아무보에 사는 백성을 아무성으로 입보하라고 약속을 하면 만약 저 도적들이 갑자기 들어올지라도 미처 입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농사 때에 수령은 백성 다스리는 일을 폐해버리고 각종 군사들은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모두 수하기만 한다면 온도가 소동이 되어 먼저 스스로 피폐할 것이니 실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척후를 멀리하고 봉수를 삼가하여 각진의 군마를 정돈 신칙하여 사변에 대비하게 하고 수령은 각각 본고로 돌아가게 하소서. 임금이 회유하기를 흥원북청의 군사는 예전대로 가서 수하게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명소를 하지 말게 하며 이승 이북의 군사는 곧 파해 보내게 하라. 또 농사일이 이미 닥쳤으니 시끄럽게 할 수 없으므로 입보한 백성들을 모두 놓아 보내게 하라 하였다. 보는 흙으로 축대를 쌓아서 만든 작은 성이다. 오지는 경은 회령 종성 경은 옹성의 다습업이다. 행성은 변방의 국경선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쌓은 성이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2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공자 석전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문선왕 석전제라고 한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2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길주판관 김표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고울은 방어에 가장 기묘한 땅이니 마땅히 날마다 경기를 더욱 엄하게 하라. 또 내가 본도에 둔전을 두어 군량을 준비하고자 하니 너는 이 뜻을 알아서 만약 경내에 노는 기름진 땅이 있거든 우선 조금 시험해 보아라 하였다. 문중실록 6권 문중 1년 2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의 안변에 둔전을 시험하게 하다. 김문기가 치게하기를 금년에 안변 정평에 둔전을 시험하고자 하니 청컨대 두 고을 정군으로 갑산 삼수에 가서 수호하는 자와 오진 축성 수호군과 낭성군 선군 50명을 본역은 면제하고 좌우번으로 나누어 둔전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하연 황보인 남지 정갑선 안숭선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양계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량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농군을 부리기가 어렵다. 대저 아무리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도 배단이 없을 수 없으니 김문기의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하연 등이 말하기를 둔전이 유익할 듯 하나 갑자기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며 또 축성 수호군은 없앨 수 없으나 갑산 산수는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갑자기 수호하는 군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안변에 낭성포 성군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다 하고 드디어 이 뜻을 김문기에게 회유하였다. 이때 임금이 둔전하는 정책에 마음을 기울였고 또 일찍이 이르기를 농사는 천방의 재언이 중한 것이다. 만약 재언을 쌓아서 물을 대면 감으로도 재의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매양 수령을 인견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일로서 유시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2월 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령의 제사에 일찍 행차하는 일과 기월에 육식을 폐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아뢰다. 황보인 남지 정갑손 안숭선이 아뢰기를 평안도 갖고 올 인민이 이제부터 국경에 가서 수하고 있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지금 성식은 조금 완화되었으나 농사일은 급박한데 만약 밭 갈고 김 매는 것이 때를 잃으면 곡식이 잘 되지 못할 것이니 만약 사변이 있으면 무엇으로 저게 응하겠습니까? 청컨대 평안도 국경에 가서 수호하는 군사를 급히 파소서 하니 하인이 홀로 말하기를 수호를 파하지 말고 아직 머물러 두고 사변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황보인 등의 논의에 따랐다. 하인 등이 또 함께 계문하기를 석전제와 사직제의 번육은 바로 신이 준 것이니 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영능 상식에 밤중에 행차에 날이 새기 전에 강을 건너시니 성상의 옥체가 수고로우실 것이니 두려울 뿐 아니라 호종하는 군사 말이 혹 물에 빠질까 걱정되니 청컨대 여명에 행차하여 정오에 제사라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개 오늘 날이 개면 내일 오후에는 반드시 흐려지니 비가 내려 옷이 젖어 모양을 잃을까 두려운 까닭으로 매양 일찍 행차하는 것이고 번육은 집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나는 기월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하였다.
안승선이 말하길 성상께서 종기를 앓으신 뒤로부터 또 대고를 지내하셨으므로 용안이 예전보다 여위셨으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중령에 이르기를 종묘의 제사하고 자손을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이미 종묘와 생령의 주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종묘의 제사하고 생령을 보호함으로써 대효를 삼을 것인데 어찌 이야기를 범하여 일찍 행사하심으로써 효도를 삼으십니까? 또 임금이 밤을 타서 거동하면 대체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하연 등이 모두 말하기를 안승선의 말이 매우 옳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들었소서. 또 위에서 만약 번육을 잡수시지 않으시면 신자가 어찌 감히 먹겠습니까? 이는 신의 은혜이니 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 행차하는 일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으나 번육은 올릴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대상을 지낸 뒤로부터 매우 여리고 파리하여 허리띠가 예전보다 줄어졌으나 귀덕전에 제사할 때와 영능에 배할하는 일은 비록 아무리 춥고 더워도 아직 일찍이 잠시도 패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효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임금이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금년 과거는 별례이니 나는 정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취하고자 한다. 문과 회씨는 친히 함경을 강하게 하여 통하는 자를 뽑고 무과는 보사 240보에서 30보를 더하여 270보를 하고 무경과 경서, 통감, 소학 중에서 자원대로 친히 한 책을 강하게 하여 조와 통인자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사서 삼경 중에서 두 책을 빼내어서 강을 시험하여 하나는 약 하나는 조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과에 30보를 더하면 너무 멀어서 아무리 화를 쏘는 자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무경 한 책과 경서 중에서 한 책을 강하게 하여 모두 조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문과 무과를 시고가 서울 시관에서 시험하는 수가 많은데 전하께서 어떻게 일일이 친히 강을 시험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문과는 중장에는 부와 표를, 종장에는 책문을 먼저 시험하여 그 분수를 계산해서 액수를 뽑은 뒤에 경수를 친히 강하게 하고 무과는 초장에는 보사를, 중장에는 기사, 농창, 격구를 먼저 시험하여 그 분수를 계산하고 액수를 정한 뒤에 친히 강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에는 중장과 종장의 분수를 통해 계산하여 100명을 뽑아서 강하게 하여 모두 약 이상인 자를 뽑으며 무과에서는 보사 20보를 더하여 260보를 하고 역시 초장과 중장을 통해 분수를 계산하여 100명을 뽑아 강하게 하여 모두 조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번육은 제사에 쓰는 고기를 말하고 대고는 상사를 말하며 조는 과거에서 강서의 성적을 매길 때 세 등급 가운데 제일 하위인 것을 말한다. 통은 과거의 고강에서 성적이 상등인 것을 말하고 약은 과거의 고강에서 성적이 중간인 것이다. 농창은 창을 쓰는 것을 말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7일 병자 5번째 기사 평안도의 도채찰사 김종수에게 유시하기를 국경의 경보가 쉬고 강 얼음이 점점 풀리며 농사일도 바야흐로 일어나니 변경 각 고을에 정식대로 방어하는 군사위에 별도로 보낸 군사들은 모두 해쳐보내서 생업을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8일 정책 첫번째 기사 사직단 제사의 형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8일 정책 두번째 기사 예조와 병조의 올해 문, 무과 고시 방법을 전지하다. 올해 신민년 문과 회시에는 중장에 부, 표, 종장에 책문을 먼저 시험한 100명을 뽑아서 3경 중에서 1경과 4서 중에서 1서를 빼내어 진강하여 모두 약, 통 이상인 자는 중장과 종장의 분수를 통해 계산하여 뽑되 보통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의 다수에 따라 임시로 액수를 정하라.
무과 회시에는 초장에 전에는 240보인데 20%를 더하고 중장에는 기사, 농창, 격구를 역시 먼저 시험하여 또 100명을 뽑은 뒤에 무경 7서 중에서 자원한 대로 한 책을 4서 5경 통감 중에서 자원대로 한 책을 신강하여 모두 조, 통 이상인 자는 초장과 중장의 분수를 통해 계산하여서 역시 정수에 구애하지 아니하며 전시는 포후를 써서 기사를 시험에 뽑도록 하라. 신민이는 1451년 문종 1년을 말하며 X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포후는 화살을 쏘기 위하여 포문을 세우고 그 안에 짐승의 머리를 그려서 만든 표적이다. 임금이 쏘는 웅후, 문무관이 쏘는 미후, 무과에서 쏘는 시후가 있었다. 사포라고도 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 길제 때는 향을 받은 뒤에 고기를 먹고 제사를 지난 후에 번육을 먹도록 정지하다. 근래에 서상의 달이기 때문에 공처에서 고기를 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풍운 레우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이변 김유온 김연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변을 중주원 부사로, 김유온을 예조 참의로, 김연지를 형조 참의로, 박이창을 황해도 관찰사로, 이보정 이석정 최사용을 첨지 중추원사로, 최항을 사관은 좌사관 대부로, 임효인을 우사관 대부로 삼았다. 이날 백관에게 가자를 하였는데 자원하여 그 아버지에게 대신 주기를 원한 자가 있으면 들어주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였다. 낙청정은 조정께서 논일던 것이니 자손이 된 자가 마땅히 공경하여 지켜야 할 것인데 이제 유사가 제목을 흘어서 다른 곳에 쓰고 담이 허물어졌으니 매우 통석하다. 이제부터 비록 새로 짓지는 못할지라도 헐지 말고 다시 수리하라.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0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생원, 손순효 등 100명을 뽑아서 건정전 뜰에 방을 내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가 아뢰기를 본도 수령으로서 임기가 찬 자가 많은데 일시에 바꾸면 지금 농사딸을 당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데 폐가 있으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0일 김용 세 번째 기사. 오도리 마노 동인두 등 두 사람과 종정성이 보낸 무라야마 노사마 노수계 등 네 사람과 종성직이 보낸 인석이 등 세 사람과 조전 언팔 평무지 등 세 사람과 삼보라 쇠모 등 두 사람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200냥을 파출하도록 하다. 우헌납 송처금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 200냥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산지를 품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은 파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200냥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금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200냥 배를 만들어 소나무 1000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가 점검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 인부들로 하여금 밤사이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다모하여 비록 사유를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2일 신사 두번째 기사 병주에서 아뢰기를 전패를 받은 갑병을 반드시 6월 16일에 점멸할 것이나 이날은 바로 세종대왕의 희윌이고 제기하는 날에는 범죄한 사람을 논지할 수 없으니 이 뒤로는 18일에 점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 이모 첫번째 기사 당상관 및 동반 서반 각품의 군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아뢰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당상관 및 동반 서반 각품의 여러 군사 중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골라 활 쏘기를 구경하고자 하니 병주로 하여금 뽑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 이모 두번째 기사 화차를 만들어 서울 및 평양 안주 등에서 쓰게 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임영대군 이구에게 명하여 화차를 제조하게 하였는데 그 차 위에 가자를 설치하고 중신기전 100개를 꽂아두거나 혹은 사전 총통 50개를 꽂아두고 불을 심지에 붙이면 연달아 차례로 발사하게 되었다. 광화문에서 서강까지 차를 끌어 시험하니 평탄한 곳에서는 두 사람이 끌어서 쉽게 가고 진흙도랑 및 평지에 돌이 있거나 조금 높은 곳은 두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밀어야 하며 높고 험한 곳은 두 사람이 끌고 두 사람이 밀어야 된다. 그 제도는 모두 임금이 지수한 것이다. 임금이 일찍이 모아간에 행차하여 불을 놓아 시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명하여 하의원, 홍구인, 남지, 정분, 정갑선, 안순선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화차는 본시 적을 막는 기구이나 보통대에 쓰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어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니 마땅히 일이 없을 때에는 각사에 나누어 주어서 여러가지 물건을 운반하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화보를 씻고 적을 방어하게 함이 가하였다. 서울 및 평양 안주 등지에 수를 정하여 만들어 쓰게 하며 어떠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편리할 듯합니다. 서울은 50대를 군계감에서 만들게 하고 평안도 의주 안주와 함길도 도지대사 본령 및 길주 등지에서 각각 20대씩 제조해 시험하게 하소서. 또 강무할 때에 내사문과 외팔문에서 각각 화차 2대씩으로 문에서 파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 병조, 당상, 군기감, 제조, 삼군, 진무 등으로 하여금 함께 화차에서 활을 쏘는 광경을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가자는 실흥이고 내사무는 강무장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수를 쓰는 데 것이다. 외팔무는 강무장 밖에 자빈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수를 쓰는 8것이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 이모 세번째 기사 조국간이 축성, 보충군, 취재, 길주와 함흥부의 업성을 쌓는 일 등을 상언하다. 1. 변경 각진의 경계가 도적의 길목과 연하여 행성이 아니면 우리의 단약한 군사로서의 형세가 지키기 어려우니 행성을 쌓는 일은 실로 국가의 근무입니다. 그러나 1, 2년의 일을 마치기가 어려운데 각진 가운데 온성과 종성은 백성이 더욱 많이 살고 있으나 모두 띠집이므로 만일 화재가 있으면 사람이 불을 피울 곳이 없으니 성터는 모름지기 넓게 하여야 마땅하며 또 두 고을의 벽승은 오래되어 허물어진 것이 매우 많으니 의당 때에 맞춰 수리할 것이니 자주 고쳐 쌓으면 그 공이 돌로 쌓는 것보다 적지 아니합니다. 한 번 돌로 성을 쌓으면 오래도록 허물어지지 아니하니 청컨대 사는 백성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성터를 더 넓히고 본업 백성으로 하여금 2, 3년을 기한하여 행성의 부역을 정제하고 석성을 쌓게 하소서. 1. 변경 각지는 토지가 기름지고 두터워서
곡식이 잘 되어 풍년이 들고 사는 백성은 전세 외에 잡공은 일체 면제하였으니 부방하는 사람이 각각 그곳에 살면서 양식을 가지고 운반하는 패단이 없습니다. 오직 경성 이남 각 고을에 채운 민호가 있으나 모두 각진으로 옮아가고 머물러 사는 백성은 부역을 꺼려서 각진으로 도망해 가는 자가 이달아 있으나 다만 변경을 부승하게 할 계책으로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진에 누락된 인구가 원적의 수보다 갑절이 됩니다. 인수부 윤 김윤수가 일찍이 도질제사가 되었을 때 신에게 이르기를 이 누락된 인구를 호적에 붙여서 남도 군사에 부방하는 수의 대신하여 남도의 백성이 조금 수월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다만 두려운 것은 부담이 중한 것을 피하고 가벼운 것을 취하는 오합지중이 도착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갑자기 출세하면 마음이 떠서 도로 도망할 것이므로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부방군사의 배를 구제할 방법을 밤낮으로 생각하나 다른 구제할 방책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각진에 사는 백성 중에서 보충군 취재에 자원하는 자는 마땅히 부실하고 장용한 사람으로서 기창과 보사 중에서 그 한 가지 제주유가에 입격한 자를 모두 시험해 뽑아서 상관배슬을 주고 호적에 붙여서 부방하게 하여 남도 부방군의 수위에 대신하게 하고 매년 시험해 뽑은 수위에 따라 배슬을 제수하여 그 중에 배슬할 날이 가장 많은 자는 그 도의 갑사 중에 만약 가볼이 있거든 곧 그 자리에 옮겨서 요를 주면 몇 해를 지나지 아니하여서 누락된 인구가 자연 호적에 나타날 것이며 남도의 백성도 무거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길주 북면은 실로 도적의 길목에 해당하고 야윤과 접근하였으니 방어가 또한 기묘한데 이보다 앞서 도질제사의 군사를 주둔하던 영이 하던 곳이 영을 옮긴 뒤로부터 지금까지 업승이 없었어 도적들이 내왕하는데 보고 들음을 엄하게 하였으니 만약 허실을 알고 돌입하면 백성들이 입거할 곳이 없습니다. 또 본고을은 3번 옮겼는데 그때 석성을 쌓을 기지를 이미 정하였으니 동북 모퉁이 수제가 있어서 중지하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이곳에 물을 막고 쌓기를 마치고자 하나 지대석과 관사, 창고 등이 일이 적지 아니하고 3번 이사한 백성들은 이미 괴로움이 지극합니다. 수제가 두려운 것은 돌을 쌓아 맞게 하고 쌓던 것을 그대로 다 마치게 할 것이나 만약 적당하지 못하거든 다시 다른 곳을 골라서 석성을 쌓아 방어를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흥군은 바로 본도의 요충지로서 동쪽에 있는 함관령은 길이 험하고 좁아서 진시로 한 사람이 100사람의 군사를 방어하는 땅이며 또 왕의 출생지로서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큰 진을 설치하여 도적들의 보고 들음을 엄하게 할 것인데 전에 쌓은 업성이 낮고 약하여 관사가 비좁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개수하기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은 크고 힘은 약하여 이 일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읍에 사는 백성은 4, 5년 한도로 행성에 부역하는 일을 없애고 성을 쌓고 관사를 짓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업성 동북면에 예전 성기를 축적하게 하소서. 1. 변경 각진에는 이미 행성을 쌓고 구자 만호를 두고 경성 이남 각 고을에 부실한 만호를 옮겨서 채운가닥에 사는 백성이 풍성하나 경성 이남은 남은 민호의 수가 적고 노는 땅이 또 많으며 그 나머지 13고을에 완고하지 못하니 야인들이 어찌 내허 외실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항상 마음에 잊지 못하여 되풀이 생각하니 함흥길주 외의 각 고을 업성은 행성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함께 쌓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제 오진에 들어와 사는 민호의 수를 헤아려서 백성을 옮겨 채워서 노는 땅을 개간하게 함이 진시로 오늘의 근무이기 때문에 신이 일찍이 관사로 있을 때에도 남도에 글을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노는 땅과 오진에 들어가 사는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하였던 바 성취하지 못할 배슬이 갈렸습니다. 이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래게 하고 주정관으로 하여금 노는 땅의 수를 계산하여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은 곳의 실한 민호를 여기에 옮겨서 내지를 충실하게 하고 땅의 이익을 다 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연 황보인 남지 정본 장갑선 안승선을 불러
서극간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상언한 대로 시행하소서라고 제5조는 하영과 안충선이 말하기를 다도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은 없애고 봄도 간사를 하여금 조차에 아래게 한데야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황보인 남지 정군 정갑선 등은 말하기를 다도의 백성을 들어가 살게 하는 계책은 중대하니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가 사는 일은 중하니 지금 거행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여럿의 의논에 따르라 하였다. 임금이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가격의 말이 적고 약하여 운수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지금 더건대 칠참의 아정과 평안도의 간부들이 사설의 수레를 만들어 사신의 짐을 운반한다고 하니 나는 본도로 하여금 안동 곡원거를 본받아서 만들어 쓰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하연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땅이 중국과 같이 평탄하면 수레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나 세종조에도 가격으로 하여금 수레를 쓰게 하였는데 길이 험하여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디어 폐하였습니다. 이제 법을 세울지라도 또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민간의 평탄한 곳에는 지금도 쓰고 있으나 참부들이 수성한 데 쓴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의논이 옳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별시위 정호가 그 아내와 같이 자다가 밤사이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경들은 그 정상이 애매함으로 추액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경들은 또 전일에 김상의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가하다고 했으니 과연 무슨 뜻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정호의 일은 비록 인명에 중요한 일이나 시체에 상처가 없으며 또 그 집이 매우 좋고 이웃집의 곁에 붙었으며 또 정호의 집 종이 있었는데 만약 의심스러운 형직이 있었으면 그 이웃 사람과 종의 집의 종이 어찌들어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또 추격할 때 조금도 의심스러울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로부터 미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가 있었으니 이 일의 정상이 매우 애매합니다. 김상의 부만반은 당초에 김상이 문초에 자복하여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업의 병으로 인하여 서울에 왔었는데 엄니가 공옥할 물건을 싸가지고 본가 낭사에 두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무에서 김상이 스스로 훔친 것이라고 하여 세 차례 고문을 하여도 불복하였는데 억지로 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건대 세종 때의 설리와 양치는 장주를 범한 것이 명백한데도 오히려 용서함을 받았거늘 하물며 김상의 할아버지 김영렬은 태종의 좌명 공신이고 충훈의 좌손으로 무죄가 있었을 만한데 이제 대사를 당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고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호의 일은 추적하지 말고 김상의 고신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취재는 재주를 시험하여 인재를 뽑던 일이다. 대개 과거 이배의 시험을 가리키는 일이다. 과골은 빈자리이며 구자문은 국경의 강 면안에 설치한 작은 관방을 지키던 종사품의 무관직이다. 오지는 경원흥은 해령 종성 운성이다. 곡원거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수레 하나인데 수레의 과목이 길게 굽은 것이다. 공억은 없는 것을 공급하였습니다.